안녕하십니까. 제40회 전국 양돈 세미나에서 사료 섭취량 데이터 활용을 통한 효율적 사양 관리의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리얼팜의 이상훈 부장입니다. 이번 발표는 모돈과 비육돈의 사료 섭취량 데이터를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기본 설명, 사양 관리와 생산성의 관계, 데이터를 활용한 사양 관리 사례에 관하여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돈팜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3천 농가의 2020년도 성적입니다. 금일 주제인 사료 섭취량 데이터를 활용한 사양 관리와 가장 연관된 부분은 바로 이후 육성률 출하일량 데이터입니다. 2020년의 이후 육성률은 79.9%, 평균 출하일량은 205일량입니다. 금일 발표에서 사례가 된 농장의 경우 스마트팜 도입 이전 평균에 머무르고 있던 농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 장비의 데이터를 활용한 이후 일시적인 상승이 아닌 꾸준히 상위 10% 이내의 농장으로 성적이 상승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의 비육돈 평균 사육비는 31만 5,079원이었으며 총 수익은 36만 2,028원, 순수익은 46,949원이었습니다. 이중 사료비는 55%로 17만 2,312원이었고 가축비는 21%로 66,696원이었습니다. 모돈의 자돈 생산 비용 지표인 가축비의 경우에도 가축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비육돈 평균 사육비 중 65% 이상은 사료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육비의 경우 31만원에서 32만원 선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 가축비가 많이 줄어 사료 비용은 약간 상승하였지만 전체적인 사육비의 감소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작년 대비하여 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비육돈 평균 사육 비용을 35만원 선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로 보았을 때 사육비는 첫 번째, 자돈에서 비육 구간의 사양 관리를 통한 사료비 감소, 두 번째, 모돈의 자돈 생산성 관리를 통한 가축비 감소의 두 가지 관리 포인트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농가들이 사료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런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첫 번째 관리 포인트인 자돈에서 비육 구간의 사양 관리를 통한 사료비 관리의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양 관리와 생산성의 관계입니다. 저도 평소 업무를 보는 과정 속에서 사양 관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명확한 사양 관리란 어떤 뜻인지를 모른 채 일반적인 수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알고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용어 사전에 따르면 가축 사양이란 가축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가부족 없이 공급하여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고 유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사료를 급여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축 사양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고 충분한 생산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경제적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다. 이는 사육 구간별 사료의 권장 섭취량 섭취 및 충분한 유전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선하여 경제적 가치인 출하 일량 단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사육 구간별 권장 섭취량 섭취 및 충분한 유전력 발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정확한 생산 기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농장에서는 수기 기록, 엑셀 기록, 전산 경영 프로그램 기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축 사양 관리와 사양 관리를 통한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기록 관리입니다. 모돈의 사료 섭취량은 알고 있는데 그 모돈이 임신돈인지 분만돈인지 몇 산 차이며 산자수는 몇 두인지 등의 자료가 없이 관리를 하거나 비육돈 사양 관리를 하는데 돈방, 돈칸의 두수는 몇 두인지 일령은 며칠령인지 도폐 상황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방의 온도와 사료 섭취량, 음수 섭취량, 체중을 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이며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점을 인식하여 현재 많은 농가들이 전산 경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산성을 기록 관리 중에 있으며 농장 운영에도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가축 사양의 의미에서 말하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돈에 의한 영향, 두 번째는
시설 환경에 의한 영향, 세 번째, 질병 방역에 의한 영향, 네 번째, 사료에 의한 영향, 다섯 번째, 사육 두수에 의한 영향,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과 관계가 있는 사양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발표는 사양에 의한 영향,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사양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근본 발표는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장 운영을 하는 것을 사례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데이터가 더 많아진다면 농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표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양 관리를 위한 사료 섭취량 데이터 수집 장비에 대하여 모돈과 자돈의 구간별로 수집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 구간별 사료 섭취량 데이터 수집 장비로는 모돈의 경우 모돈 사료 자동 급이기, 자돈에서 비옥돈의 사료 섭취량 측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돈 사료 자동 급이기는 현재 외산, 국산 등 8개 이상의 업체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모돈 생산성 향상으로 자돈 생산 원가인 가축비, 즉 고정비의 감소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모돈 사료 섭취량 증가 및 허실 감소, BCS 및 유생산량 유지, 이후 모돈 BCS 유지로 고산차 강건성 확보로 모돈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육돈 사료 섭취량 측정 시스템의 경우 비육돈 생산비 중 사료비 감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육 환경별 사료 섭취량 분석, 사육 두수별 사료 섭취량 분석, 백신 질병에 의한 사료 섭취량 분석 등 요인별 사료 섭취량 변화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장비입니다. 모돈 자동 급이기를 현장 설치 전에 도입하기 전에 고려한 사항으로는 첫 번째, 장비 설치를 위한 사료 라인의 높이가 확보되는지, 두 번째, 사료가 떨어지는 밥통의 구조와 형태가 확보되는지, 세 번째, 전기와 통신 등의 배선, 컨트롤러의 설치 등이며 돈산의 시설의 구조와 형태에 관하여 설치 계획을 세운 뒤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설치된 모돈 급이기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는데 첫 번째, 모돈 개체 관리가 가능합니다. 보유기간 동안에 모돈의 사료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돈의 영양 손실을 억제하여 모돈의 연산성과 번식 성정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모돈의 사료 허실이 감소합니다. 사료를 소량씩 분할 급여하여 보유기간 동안에 허실되는 사료 비용을 감소하며 이는 자동 생산비 중 가축비의 일부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료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는 교배 임신기간의 관리까지 연계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모돈 급이기에 관련하여서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돈 관리의 기초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모돈별 산차, 분만 두수, 이후 두수, 해당 기간의 사료 섭취량 변화 등의 기초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생산 경영 관리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등지방 측정 및 기록, 백신 기록 등을 연동하여 모돈의 도태 기준 확립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돈 급이 관련 데이터는 모든 업체에서 상시로 웹 또는 앱, PC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모돈 급이기를 도입하신 분들과 도입을 고민하시는 많은 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장비가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사료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료가 사료 라인에서 매달린 슈트에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 12kg까지 담을 수 있는 사료통에 받아져 공급하기 때문에 그 통 안의 사료가 이상 없이 공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료가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사료통 내의 브릿지 현상과 두 번째는 터치 센서 오류 문제입니다. 사료 브릿지 현상의 경우 여러 업체에서 사료통을 원뿔 모양으로 구성하거나 사료통 내에 360도 교반하는 스크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료를 균일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터치 센서의 경우 모돈은 센서를 터치하였으나 센서가 인식되지 않아 사료를 미공급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자석 센싱 방식 또는 RFID 리더기 타입으로 개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현장 관리자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는 첫 번째, 모돈의 기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돈 자동급이기에 일회성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닌 향후 데이터 활용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만사 내에 전입된 개체의 전생의 모돈 관리 기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모돈별 사료 급여 패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첫 번째 내용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데 처음 사료 급여 패턴을 생성할 때 단순하게 산차에 따른 사료 섭취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차별, 분만 두수별, 포유 두수별 사료 섭취량의 증감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업체는 컨트롤러에 해당 데이터를 기록하면 사료 공급량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드웨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장비 관련 고려사항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사료가 기존 슈트에서 바로 떨어진 형식이 아니고 장비를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급이기에 오류가 있는지 모돈이 사료를 잘 먹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모돈 자동급이기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돈의 사료 섭취 현황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사료 섭취량은 모돈의 건강을 나타내는 헬스 인덱스 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이는 검은색 그래프는 급이 설정량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실제 모돈의 사료 섭취량입니다. 우측의 정상 모돈의 경우 실제 모돈의 사료 섭취량이 설정량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좌측의 가비된 모돈의 그래프에서는 설정량 대비하여 사료를 정상적으로 섭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비된 모돈의 경우 난상과 포유불능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모돈의 구성이 정예 모돈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돈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모돈의 도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인덱스 값 중에 사료 섭취량이 건강을 나타내는 헬스 인덱스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와 전산 관리 기록된 모돈의 성적을 종합하여 모돈의 도태 기준을 확립하고 농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농장 내의 모돈은 정예 모돈으로만 구성하게 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자돈에서 비육 구간에 활용되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관련되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육 구간에 설치되는 장비는 사료 섭취량 데이터 수집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시스템 설치는 기존 사료 라인에 부착된 슈트를 제거하고 해당 위치에 사료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게 되고 통신은 농장의 외부에 무선 LTE 통신 장비를 설치하여 통신을 구축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넷 케이블은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장비 설치 이후 섭취량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기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육 두수, 평균 일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집되는 사료 섭취량 데이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료 섭취량 측정 시스템의 활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비가 설치된 동칸에 두수, 일령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동칸에 설치된 사료 섭취량 측정 장비가 실시간으로 온도와 사료 섭취량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동칸에 기록된 두수와 일령 데이터, 그리고 실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 섭취량 대비 실제 사료 섭취량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장비가 설치 완료된 돈방의 사진입니다. 좌측 사진처럼 사료 섭취량 측정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측편에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현재 동칸의 사료 섭취 현황을 확인하여 분석하게 됩니다. 사료 섭취량 측정 시스템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사료 회사에서 우수한 판매량과 성적을 나타내는 C사에서는 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고 스마트팜 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는 동물병원에서도 컨설팅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해당 시스템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양 관리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수집 장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록 및 모니터링 방법인데 이번 장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어플에서 현재 돈방별로 온도와 사료 섭취량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사료 섭취량이 되고 있다면은 파란 색깔로 킬로그램 수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료 섭취량이 상한값을 초과할 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하한값 미만으로 섭취될 때 빨간색으로 사료 섭취된 무게가 표시되게 됩니다. 관리자들은 빨간 색깔로 표시된 돈방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록되어야 된 내용으로는 최초 입식 시 전입일, 전입 두수, 이유일, 이유일령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한 당일의 날짜를 입력하여 두수를 변경하게 되고, 변경할 수 있는 이벤트는 전입, 전출, 폐사, 도태 등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데이터는 표와 차트로 확인이 가능하며 차트 조회 화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를 원하는 돈방의 차트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차트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확인을 원하는 날짜의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온도, 표준 섭취량, 사료 섭취량을 확인이 가능하며 좌상단의 도움말 영역에서 두수 및 일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트를 통하여 돈방의 표준 섭취량 대비 실제 사료 섭취량의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한 돈방에 대하여는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차트로 표현된 데이터를 표기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료 섭취량 장치의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장치 정보에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료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온도 알람을 제공하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료의 경우 사료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사료의 기준량이 변경되었을 때 기록을 하게 되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해당 정보는 초기 설정대로 운영이 됩니다. 온도 알람의 경우 장비 본체에 달린 온도 센서에서 측정되는 값이 상하한 값을 넘어갈 경우 어플 화면에서 온도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사용자에게 알람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하한값 온도를 해당 메뉴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활용한 데이터 조회 화면입니다. 웹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여러 돈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를 원하는 동일 일령, 동일 두수를 사용하는 돈방을 정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 돈칸별 두당 사료 섭취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사료 섭취량 데이터 분석 사례에 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섭취량 데이터를 활용한 사양관리 분석 사례입니다. 사례로 소개시켜드릴 피농장의 경우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최적화 사양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데이터에 접목하여 현재는 거의 1년 가까이 폐사 없이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육성률은 현재 평균 98%로 평균 대비 11.8%가 높은 육성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출하 일령의 경우 평균 177일령으로 평균 대비하여 17.4일령을 단축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관리를 통하여 이렇게 성적을 낼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환경 변화가 사육 선적에 미치는 요인입니다. 피농장의 사례로 8월 23일 큰 폭의 온도와 습도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8월 25일 습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8월 25일 이후부터 적정 열량 지수 범위보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음수 섭취량의 경우 8월 25일 이후로 감소하였으며 사료 섭취량 또한 마찬가지로 8월 24일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름철에 비육사의 사양 관리 시 적정 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에서의 온도 관리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사례와 같이 습도가 낮은 상태 또는 요즘과 같은 극적한 환절기에서의 잘못된 온도 관리는 이와 같은 사료 섭취량 감소라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농장주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돈사 내의 환기 조절의 가이드를 확보하여 동일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백신의 종류에 따른 사료 섭취량의 비교 사례입니다.
돈열 백신이 백신 접종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돈열 백신은 의무 접종이기 때문에 후유증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에서 60일에 1, 2차 접종을 하는데 해당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돼지가 가라앉고 폐사가 발생하는 등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백신 시점에는 하지 못하고 백신을 100일령 뒤로 미뤄서 백신을 한다던가 백신을 1차만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마커 백신도 있었지만 보조를 해주지 않았고 농가들은 추가 비용에 부담이 없는 기존 백신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2백신연구소에 마커 백신이 출시되었고 피농장에 항체 형성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 구간에 접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피농장의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존 돈열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료 섭취량이 많이 떨어졌으며 심하게는 폐사까지 발생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체 형성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마커 백신을 접종한 구간에서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지 않았고 정상적인 사료 섭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차례 동일한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마커 백신을 접종한 구간에서는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도축 후 항체를 확인하였을 때도 정상적인 항체 형성이 되었습니다. 마커 백신의 후유증과 항체 형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고 방어력에 대한 검증만 된다면 백신 변경 효과로 출하일령이 10일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에 방어력 테스트를 요청하였고 검역본부에서는 공격 접종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테스트 결과 전혀 폐사가 없이 방어력이 충분하며 마커 백신도 문제가 없다는 공식 발표를 하였고 여러 백신 회사에서 마커 백신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에 따른 사료 섭취량 지표 데이터가 없었다면 이런 성과를 이루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밀사에 따른 영양평가입니다. 비육돈을 사용할 때 밀사를 하게 되면 좋지 않다는 것과 계절별로 사육두수를 조금씩 다르게 하여 사육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계절별로, 구간별로 몇 두가 적정 사육두수인지 데이터화하여 사육하시는 분들은 적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동일 면적 대비 사육두수별 사료 섭취량 비교, 일령별 적정 사육두수 비교 등 밀사에 의한 영향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모니터링은 3개 돈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번 방의 경우 사육두수는 38두, 평균 일령은 66일령이었으며 사료 섭취량은 기준 대비 146%로 높은 섭취량을 보였습니다. 6번 방의 경우 사육두수는 38두, 평균 일령은 74일령이었으며 사료 섭취량은 기준 대비 133%였습니다. 7번 방의 경우 사육두수는 45두, 평균 일령은 81일령이었으며 사료 섭취량은 기준 대비 118%였습니다. 5번 방과 6번 방의 경우 일주일 정도의 일령 차이가 있었지만 기준 대비하여 평균 39% 이상으로 사료를 섭취하고 있는 반면 7번 방의 경우 6번 방과 비슷한 일령이었지만 사육두수가 7두 늘자 섭취량이 다른 방 대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유추해 볼 때 해당 돈방의 적정 사육두수는 38두에서 40두였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는 적정 사육두수로 사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 섭취량의 변화를 통한 폐사 문제의 사전 파악 사례입니다. 보통 농장은 60일 이전 많은 폐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50일령이 지나게 되면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고 이후 폐사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료 섭취량이 하루 이틀 떨어지는 데이터, 즉 폐사의 사전 시그널을 파악하게 된다면 그 즉시 돈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현재 보여지는 그래프와 같이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시작 시점부터 5일 뒤 폐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례로 든 농장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폐사의 사전 시그널을 파악하여 사료 섭취량이 하루 이틀 떨어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음수투약과 치료를 하여 폐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위 농장은 이런 시그널이 확인되면 조기 치료를 하고 안정화시켜서 현재 육성률은 99%라는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4가지 사례와 같이 사료 섭취량 데이터를 활용한 사양 관리의 목적은 사료비 절감, 즉 출하 일령 단축입니다.
사례로 설명드린 농장에서는 현재 출하 일령이 10일 이상 단축되어 농장의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피그클린 이영원 원장님이 발표한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하여 말씀을 드리면, 다방면의 전문가분들께서 출하 일령 10일 단축 시 두당 사료비 절감 효과 7,500원, 기대 수익 창출 효과 19,300원, 그리고 농장의 행복지수 상승 효과로 두당 26,300원 이상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씀드린 스마트팜 장비만을 설치한다고 하여 농장에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사양관리 분석 및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의 상황을 명확히 알기 위해 전산관리 프로그램에서 생산 성적을 기록하고 분석을 원하는 구간에 스마트팜 장비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지막으로 사양관리 방안을 개선하였을 때 이전 대비 성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운영되어야지 경제적인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사양관리를 고려하시는 농가분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개선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얼팜의 이상훈 영업부장님이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돌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영업적인 비밀이라서 이야기 안 하실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출하 체증과 일령 예측이 활용하고 있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가능하신지? 네, 현재 지금 저희 장비를 통해서 성장 이런 예측 중에 있는데,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장비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확인하다 보니까는 정확한 출하 일령 예측을 위하여는 체중이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 체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이 되지 않아서 명확한 출하 일령은 예측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때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치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은 제가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ICT 장비를 설치를 했던 농가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이 기계들을 설치를 한다면 꼭 최소한 1번, 2번, 3번 순위를 했을 때 이건 꼭 할 수 있는 농가만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기준치를 가지고 계신지 혹시? 네. 저도 실은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농가분들을 만나는 게 제 주업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중에 있는데, 저도 장비를 설치하러 영업을 갔을 때 스마트팜을 도입하시는 분들께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 경영 관리를 하지 않는 농가들은 우선 전산 관리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장비를 도입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떠한 지표든 거기에 대한 값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하겠다. 그런데 그런 기록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렇게 기록 관리가 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특정 장비가 아니고 명확하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개선을 하겠다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장비를 설치를 해야지라고 접목을 하게 되시면 분명히 없던 일이 생기셔서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